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아침, 서울 성북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단층집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렸고, 대문 옆 우체통 위에는 박영수, 한정숙 부부의 이름이 낡은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다.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빗자루를 쥔 손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그는 가끔씩 집 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결혼 60주년, 이른바 다이아몬드 혼이었다. 부엌에서는 80세 한정숙 할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손이 평소보다 더 떨렸다. 달걀을 깨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휴지로 닦아냈다. 최근 몇 달 사이 이런 일이 잦아졌다. 여보, 괜찮아요?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아,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요. 손 또 떨리죠?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손을 닦았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 지난달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파킨슨병 초기.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 다행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다. 큰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김수정, 그리고 손자 준호가 내렸다. 뒤어 도착한 흰색 SUV에서는 둘째 딸 박지연과 사위 이태균, 손녀 서연이가 내렸다.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우르르 현관으로 들어오며 집안이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다. 민준이 두 손에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고, 지연이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 이것들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정숙 할머니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자식들을 맞았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거실,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들. 테이블 위에는 떡과 과일, 그리고 6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케이크가 놓였다. 준호가 초에 불을 붙이고 모두가 함께 축하 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60년을 함께 사셨어요? 12살 서연이의 질문에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냥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살았지. 첫 만남이 어땠어요? 준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정숙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영수 할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1964년 봄이었지. 을지로에 있던 명동 댄스홀에서 처음 봤어. 그 말에 가족들이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 순간을. 당시 22살이었던 박영수는 친구 따라 처음으로 댄스홀에 갔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서울은 여전히 재건 중이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가슴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이 가득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색색의 조명이 회전하며 춤추는 사람들을 비췄다. 밴드가 연주하는 테네시 왈츠가 흘러나왔다. 그는 구석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춤을 못 췄던 그는 친구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홀 저편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20살의 한정숙. 그녀는 친구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고, 눈이 마주친 순간 영수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1시간 내내 그 자리에서 눈만 마주쳤다. 피하기를 반복했죠. 할머니의 말에 손주들이 깔깔 웃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밴드가 푸른 샹그릴라를 연주하기 시작했어. 그때 용기를 냈지.
다가가서 춤을 청했어.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었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서툰 왈츠를 췄다. 박자를 자주 놓쳤고 영수는 정숙의 발을 몇 번이나 밟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조명이 돌고 음악이 흐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던 그 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갔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갔어. 석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그 댄스홀에서 만났지. 점심을 먹으며 가족들은 옛날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어떻게 청혼했는지, 결혼식은 어땠는지, 신혼살림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60년의 세월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졌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가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떨림을 감추려 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후 2시 자식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영수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그들이 있었다. 댄스홀 앞에서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정숙 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네요. 그래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앨범을 넘기며 지나온 세월을 되짚었다. 기쁜 날도 많았고 힘든 날도 많았다. 하지만 늘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이 되자 영수 할아버지는 결심한 듯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내일 어디 나가요? 어디요? 명동. 우리 처음 만난 그 댄스홀 있잖아요. 정숙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재개발로 빌딩이 들어섰고 그 자리에는 이제 사무실과 상가만 남아 있었다. 거긴 이미 없어졌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 근처 어딘가에 새로 생긴 댄스홀이 있대요. 민준이가 알아봐 줬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보며 망설였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다. 혹시 떨림을 보이면 어쩌나, 창피를 당하면 어쩌나.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가요. 일요일 아침 영수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옷장을 뒤졌다. 오래된 정장을 꺼내 먼지를 털고 구두를 닦았다. 정숙 할머니도 평소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거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도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젊은 연인처럼 설레고 긴장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며 6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오전 11시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변화한 서울거리가 지나갔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풍경은 그들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택시는 을지로 입구에서 멈췄다.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정숙 할머니는 가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예전에 백화점 있던 자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코너 돌면 우리 댄스홀이 있었죠. 두 사람은 기억을 더듬으며 옛거리를 걸었다. 물론 건물들은 모두 바뀌었지만 길의 형태와 공기의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빌딩 지하에 레트로 댄스홀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자 1960년대 스타일로 꾸며진 홀이 나타났다. 벽에는 옛날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빈티지 악기들이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반갑게 맞았다. 영수 할아버지가 예약 이름을 말하자 주인은 특별히 준비한 자리로 안내했다. 무대가 잘 보이는 중앙 테이블이었다. 따님께서 미리 연락 주셔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라이브 밴드 공연이 있는데 1960년대 곡들만 연주한답니다. 정숙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조명도, 장식도, 심지어 의자까지 옛날 스타일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후 1시, 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그들 역시 젊은 날의 추억을 찾아온 것이었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무대를 바라봤다. 2시 정각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4명의 연주자가 등장했다. 드럼, 베이스, 기타, 색소폰. 그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홀 전체가 1960년대로 돌아간 듯했다. 첫 곡은 테넷이 왈츠였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 흘러나왔던 바로 그 곡. 정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이 노래, 기억나요? 우리 첫 춤곡이었죠. 영수 할아버지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망설였다. 손이 떨렸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눈빛이 용기를 주었다. 제가 당신을 잡고 있을게요. 괜찮아요.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댄스 플로어로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이 흐르고 영수 할아버지가 허리에 손을 올렸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느린 왈츠가 시작됐다. 처음엔 박자가 맞지 않았다. 할머니의 발이 자꾸 꼬였고 손은 계속 떨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를 리드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한 곡이 끝나갈 무렵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지금도 아름다워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진심, 어린 사랑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한 것이었다. 밴드는 계속해서 옛 노래들을 연주했다. 푸른 샹그릴라,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샌프란시스코.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쉬지 않고 춤을 췄다. 물론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3시간 동안의 공연이 끝나갈 무렵 영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여보, 당신과 춘 첫 춤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춤도 그만큼 행복해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파킨슨병 진단이 두렵긴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홀을 나오는데 주인이 다가왔다. 두 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저희 홀에서 가장 감동적인 춤이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노을이 을지로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당신, 배고프죠? 뭐 먹을까요? 예전에 우리 자주 가던 칼국수집 생각나요? 그럼요. 거기 아직 있을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기억 속의 식당을 찾아 걸었다. 비록 그 식당은 이미 사라졌지만 함께 걷는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아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가요. 매주는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춤추러 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킨슨병이 무섭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레트로 댄스홀을 찾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한 춤이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할머니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음악이 흐르고 남편이 손을 잡아주면 이상하게도 증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댄스홀 주인 김성호 씨는 두 사람을 각별히 챙겼다. 항상 좋은 자리를 예약해뒀고 두 사람이 좋아하는 1960년대 곡들을 밴드에 요청해줬다. 한편 큰아들 박민주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아내 수정이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벌써 3시간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위해 계획 하나 세우고 있어. 민주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결혼 60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소는 바로 부모님이 매주 가시는 레트로 댄스홀. 날짜는 2달 후인 1월 14일. 부모님이 처음 만난 바로 그날이었다. 댄스홀 주인이랑 이미 얘기했어. 그날 홀 전체를 빌리기로 했어. 와, 대단한데. 비용은? 돈 문제가 아니지. 동생이랑 반반 내기로 했어. 다음 날 민주는 여동생 지연을 만나 계획을 공유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남매는 노트북을 펴고 세부 계획을 짰다. 오빠, 손님은 몇 명 정도 초대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 우리 친척들 해서 대략 50명 정도? 음식은요? 뷔페식으로 준비하고 케이크는 특별 주문할게. 60주년 기념 맞춤 케이크. 지연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광고회사에서 일했기에 이벤트 기획에 능숙했다. 영상도 만들어요. 부모님 사진들 모아서 60년 러브스토리 다큐멘터리처럼. 좋은 생각이다. 우리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들 있잖아. 그것도 디지털 변환해서 넣자. 두 남매는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며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다. 초대장 디자인, 음악 선곡, 장식 콘셉트까지 하나하나 정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댄스홀을 다시 방문했다. 김성호 주인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그날은 저희 부모님이 보통 오시는 목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용건으로 오시게 만들어야 하는데. 성호 씨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제가 전화드려서 특별 이벤트가 있다고 초대하면 어떨까요? 1960년대 댄스 대회 같은 걸 한다고. 그거 좋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시겠네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계획을 확정했다. 성호 씨는 자신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에 이런 효도를 하는 젊은이들이 기특했다. 12월이 되자 준비는 본격화됐다. 지연은 어머니의 옛 친구들을 수소문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고등학교 동창들, 결혼 전 직장 동료들, 동네 친구들, 5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있었다. 여보세요? 이숙희 이모님이세요? 저 박지연이에요. 정숙 이모님 딸. 아이고, 지연이? 어쩐 일이니? 지연은 깜짝 파티 계획을 설명하며 초대했다. 이숙희 할머니는 감격해하며 꼭 가겠다고 약속했다. 네, 어머니랑 나랑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는데 정말 오래됐구나. 꼭 갈게. 민준도 아버지 쪽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들, 동창회 친구들, 모두들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이제 파티까지 2주일이 남았다. 지연은 사진작가와 영상제작자를 섭외했고 민주는 음향과 조명 전문가와 미팅을 했다. 할머니 댁다락방에서 옛 앨범들을 찾아낸 지연은 수백 장의 사진을 스캔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의 모습, 어린 자신들의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6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빠, 이 사진 봐요. 엄마, 정말 예뻤네요. 아빠도 멋있었어. 이 시절엔 청바지에 가죽 자켓이 유행이었나 봐. 두 남매는 밤늦게까지 앨범을 정리하며
부모님의 삶을 되짚었다. 쉽지 않았을 시절을 함께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여기까지 온 부모님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1월 초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다. 댄스홀에 모인 스태프들 앞에서 민준이 타임테이블을 설명했다. 오후 3시 부모님 도착. 3시 반 손님들 입장 완료. 4시 깜짝 등장. 4시 반 영상 상영. 5시 축하 공연. 6시 만찬. 모두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파티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60년 사랑의 축제였다. 지연은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의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4시 전까지는 조용히 숨어 계셔야 해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실 수 있게. 알았어. 지연아. 우리 모두 협조할게. 파티 일주일 전 성우 씨가 계획대로 명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1월 14일에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1960년대 스타일 댄스 대회인데 상금도 있어요. 오, 그래요? 우리도 참가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두 분 같은 분들을 위한 행사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다. 정숙 할머니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남편의 열정에 못 이겨 참가하기로 했다. 대회라니, 우리가 될까요? 괜찮아요. 즐기면 되는 거지. 우리 연습 좀 하자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저녁 거실에서 춤 연습을 했다. 영수 할아버지가 오래된 LP판을 틀고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왈츠를 췄다. 정숙 할머니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문제없었다. 민준과 지연은 부모님 몰래 최종 점검을 했다. 꽃 장식, 음향 체크, 영상 시연. 모든 게 완벽했다. 오빠, 우리 진짜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 부모님 정말 좋아하실 거야. 디데이 하루 전 영수 할아버지는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정숙 할머니는 새로 산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어봤다. 당신, 이거 어때요? 멋져요. 내일 상 타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 될지 그들은 아직 몰랐다. 1월 14일 일요일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오늘은 댄스 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긴장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봤다. 정숙 할머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젊었을 적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손을 주물렀다. 오전 10시 큰아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오늘 대회 잘 다녀오세요. 그래. 너도 애들 잘 돌보고. 민준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사실 그는 지금 댄스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장식용 풍선 다발을 들고 있었고 옆에는 동생 지연이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빠, 테이블 배치 이렇게 해도 돼요? 응. 좋아. 무대에서 잘 보이게 하고 댄스홀 안은 분주했다. 장식팀이 벽에 60년 사랑 축하합니다. 나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었고 조명기사는 무대 조명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하얀 장미와 황금색 리본이 놓였다. 오후 1시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숙 할머니의 고등학교 친구 이숙희 할머니가 가장 먼저 왔다. 어머, 진짜 멋지게 꾸며놨네. 정숙이가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모님,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부모님 오시면 깜짝 나타나셔야 해요. 영수, 할아버지의 회사 동료였던 강민수 할아버지도 왔다. 그는 30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영수가 나 알아볼까? 많이 늙었는데.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보실 거예요. 2시 반. 거의 모든 손님이 도착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대기실과 홀구석에 숨어서 조용히 기다렸다. 민준과 지연은 입구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부모님, 곧 오실 시간이야. 오빠, 나 너무 떨려. 잘 놀라실까? 3시 정각. 택시 한 대가 댄스홀 앞에 멈춰섰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가 내렸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여보, 떨지 마요. 우리 그냥 즐기면 돼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대회라면서요? 홀 입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졌다. 축하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야? 이게 무슨... 민준과 지연이 앞으로 나와 부모님을 껴안았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홀을 둘러본 영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벽면의 현수막, 화려한 장식,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 만에 보는 친구들의 얼굴. 정숙 할머니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숙희 할머니가 달려와 정숙 할머니를 껴안았다. 정숙아, 오랜만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60년 만이지. 숙희야, 정말 내가 맞니? 두 할머니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영수 할아버지도 옛 동료 강민수 할아버지와 포옹했다. 민수야, 자네 살아있었구만. 자네도 우리 참 오래 살았네. 손님들이 차례로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진심 어린 미소와 박수를 보냈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1964년 1월 14일, 바로 오늘과 같은 날, 이 근처 댄스홀에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오늘,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시며 함께 계십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계속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연이 무대로 올라와 오빠 옆에 섰다.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숙 할머니는 놀라 딸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큰 위로를 받았다. 무대 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영수와 정숙, 댄스홀 앞에서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가족 사진, 손주들과 함께한 사진들, 배경음악으로 테네시 왈츠가 흘러나왔다. 영상은 10분 동안 이어졌고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훔쳤다. 6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영상이 끝나자 무대에 라이브 밴드가 등장했다. 4명의 연주자들이 악기를 잡고 자리에 앉았다. 리더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1964년 히트곡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정숙 할머니, 무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다. 정숙 할머니는 손이 떨려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다. 여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요. 음악이 시작됐다. 첫 곡은 역시 테네시 왈츠.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느린 왈츠가 시작됐다. 처음엔 박자가 맞지 않았다. 할머니의 발이 꼬였고 손은 계속 떨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놓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리드하며 할머니를 안정시켰다. 한 소절, 두 소절 지나며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마법처럼 정숙 할머니의 떨림이 잠시 멈췄다. 음악 속으로 빠져들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무대 위의 노부부는 마치 6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20살 청춘 그대로였다. 한 곡이 끝나갈 무렵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과 춘 첫 춤이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만큼 행복해요. 아니, 더 행복해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요. 당신과 함께여서 제 인생은 축복이었어요. 곡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손주준호와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다. 밴드는 계속해서 옛 노래들을 연주했다. 푸른 샹그릴라,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샌프란시스코.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쉬지 않고 춤을 췄다. 이제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무대로 나와 함께 춤을 췄다. 홀 전체가 196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노인들의 얼굴에 청춘의 미소가 번졌고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했다. 공연이 끝나고 만찬 시간이 되었다.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였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옛 친구들은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눴다. 누가 먼저 할아버지가 됐는지, 손주가 몇인지, 요즘 건강은 어떤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다. 저녁 6시,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다. 3단 케이크 위에는 60년 사랑, 영원이라는 글씨와 함께 금빛 숫자 60이 장식되어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가 함께 칼을 잡고 케이크를 잘랐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환호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영수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제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준 아들딸에게 고맙고 먼 길 와준 친구들에게도 고마워요. 하지만 무엇보다 6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이 사람에게 가장 고마워요. 그는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당신과 함께 춤추며 살고 싶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정숙 할머니도 일어나 남편을 껴안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파티가 끝난 후 며칠간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여운에 젖어 지냈다. 민준과 지연이 정리해준 사진과 영상을 반복해서 봤고 친구들에게서 온 문자와 전화에 일일이 답했다. 하지만 일상은 다시 찾아왔고 현실의 문제들도 함께 돌아왔다. 정숙 할머니의 파킨슨병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손떨림은 이제 하루 종일 이어졌고 가끔 다리에도 힘이 빠지곤 했다. 병원 진료 일정도 잦아졌다. 2월 첫째 주 목요일
두 사람은 서울대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담당 의사인 김현주 교수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증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강화하고 물리 치료를 병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춤을 좀 추는데요. 계속 춰도 될까요? 김 교수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권장하고 싶습니다. 춤은 훌륭한 재활운동이에요. 균형 감각도 기르고 근육도 유지할 수 있죠.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들었죠? 춤추는 게 좋대요. 우리 계속 다녀요. 하지만 여보, 제가 점점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잡아드릴게요.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는 거실에 오래된 LP판을 꺼내 틀었다. 조용한 왈츠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 곡 추실래요? 정숙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춤을 췄다. 할머니가 발을 헛디디면 할아버지가 받쳐줬고, 손이 떨리면 더 꼭 잡아줬다. 여보, 제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 인생의 파트너예요.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매일 저녁, 두 사람은 이렇게 거실에서 춤을 췄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점점 시간을 늘려갔다. 정숙 할머니의 증상은 완화되지 않았지만 춤을 출 때만큼은 고통이 잊혔다. 목요일마다 레트로 댄스홀도 계속 찾았다. 주인 김성호 씨는 두 사람을 위해 항상 특별한 배려를 해줬다. 편한 의자를 준비해주고 무대 가까운 자리를 예약해줬다. 어느 날 홀에서 우연히 비슷한 처지의 부부를 만났다. 75세 최경수 할아버지와 73세 윤미숙 할머니였다. 미숙 할머니 역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 저희도 병원에서 춤추는 게 좋다고 해서 다니고 있어요. 네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이후 매주 함께 댄스홀을 찾았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힘든 순간을 위로했다. 질병은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함께라면 조금 덜 무서웠다. 3월 중순, 정숙 할머니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영수 할아버지가 부축해 겨우 일어섰지만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다. 여보, 제가 이제 정말 못 쓰게 되나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도 무거웠다. 그는 병원에 전화해 급히 진료 예약을 잡았다. 김현주 교수는 검사 후 설명했다. 약물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춤은요? 한동안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춤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남편과 연결되는 끈이었고 젊은 날로 돌아가는 통로였다. 그걸 빼앗긴 것 같아 너무 슬펐다. 영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춤을 추든 안 추든 사랑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다.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다.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니? 민준은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감동했다. 그는 흔쾌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영수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저랑 나가요. 어디요? 전 몸이 안 좋은데.
꼭 가야 할 데가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강물을 반짝이게 했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여기 왜 왔어요? 당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벤치 앞까지 밀고 가서 휠체어를 멈췄다. 그리고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음악을 틀었다. 테넷이 왈츠가 흘러나왔다. 여보,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다. 우리 여기서 춤춰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벚꽃 아래서 조용히 춤을 췄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분홍색 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날아다니며 낯이 축복처럼 쏟아졌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었다. 한 곡이 끝나고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민준과 지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 순간을 사진과 영상에 담고 있었다. 하지만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숙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약물 조절도 효과를 보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남편의 사랑이 그녀에게 가장 큰 약이었다. 4월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댄스홀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최경수 할아버지와 윤미숙 할머니도 반가워했다. 아, 다시 오셨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사람은 함께 춤을 추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은 단순한 댄스 파트너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이해하는 동지였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많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영수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정숙 할머니가 좋아하는 장미를 심었는데 이제 막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다. 잘 크거라. 우리 할머니 기분 좋아지게. 거실에서는 정숙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다. 최근 그녀는 자주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날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웃다가 문득 눈물을 흘리곤 했다. 저 때는 참 예뻤네. 그녀는 1965년 여름에 찍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명동거리에서 웃고 있는 21살의 자신.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영수가 쑥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 옆에 앉았다. 뭐 보세요? 옛날 사진이요. 우리 참 젊었네요. 지금도 제 눈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1965년 11월 27일. 을지로의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 하객은 20명 남짓밖에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그때 우리 정말 가진 게 없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당신만 있으면 됐으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신혼집 사진이 있었다. 성북동의 작은 월세방.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다. 여기서 민준이를 가졌죠. 맞아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정숙 할머니는 웃으며 기억을 되살렸다. 1966년 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떨림.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 하지만 옆에 남편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당신이 그때 제 손 잡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을 만들자고.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 해냈어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60년의 세월이 펼쳐졌다. 1967년 12월. 처사들 민준이가 태어난 날. 병원 침대에 누운 정숙과 아기를 안은 영수의 모습. 두 사람 모두 어색하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1970년 여름. 둘째 딸 지연이가 태어났다. 이제는 내 식구가 된 가족 사진. 민준이가 3살 배기 티를 내며 동생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지금 두 아이 모두 잘 자랐잖아요. 1975년. 영수 할아버지가 작은 인쇄소를 차렸을 때의 사진. 가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비록 빚을 내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희망으로 충만했다. 1980년대 사진들은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다. 사업이 안정되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다. 경복궁에서 찍은 가족 사진, 설악산 여행 사진, 민준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그때 참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이 옆에서 도와줬으니까 가능했죠. 정숙 할머니는 남편 몰래 공장 일도 도왔고 집안일도 혼자 도맡아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기쁘게 감당했다. 1990년대 사진들에는 성장한 아이들이 보였다. 민준이의 대학 입학식, 지연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부모는 조금 늙었지만 아이들의 성공에 흐뭇해하는 모습이었다. 민준이가 대학 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다니. 2000년대로 넘어가자 사진 속 풍경이 달라졌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선명한 사진들. 민준이의 결혼식, 지연이의 결혼식, 그리고 곧이어 손주들의 탄생. 우리 손주들 참 예뻐요. 당신 닮아서 그래요. 2010년대 사진들은 더욱 풍성했다. 손주들과 함께한 생일 파티, 여행 사진, 명절 사진. 이제는 대가족이 된 박씨 가문의 행복한 순간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결혼기념일 사진이 있었다. 80을 넘긴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었다.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살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앨범을 닫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주름지고 떨렸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다. 저녁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과 지연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었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준호와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다. 영수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번갈아 안아 올리며 웃었다. 우리 손주들 컸네. 몇 킬로그램이야? 할아버지는 못 드실걸요? 제가 이제 40kg나 돼요. 서연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정숙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간식을 꺼냈다. 손이 떨려 접시를 들기 힘들었지만 며느리 수정이 재빨리 도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서연이는 미술대회에서 상 받은 이야기를 자랑했다. 할머니, 제 그림 봐주실래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A사 용지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춤추는 모습이었다. 이거 우리,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댄스홀에서 춤추시는 거 그렸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툰 솜씨였지만
아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할게. 민준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댄스홀은 잘 다니고 계세요? 응.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지. 어머니 건강에도 좋고.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예전보단 좀 나아진 것 같아. 춤추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증상이 조금 완화됐다.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사랑이 치료제가 된 것 같았다. 저녁을 함께 먹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어요. 그렇죠. 자식도 좋고 손주도 예쁘고. 그런데 가끔은 무서워요. 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영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함께할 것이었다. 6월이 되자 서울은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요즘 밤마다 고민에 빠졌다. 정숙 할머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8월 15일, 그녀의 81번째 생일.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레트로 댄스홀 주인 김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제 아내 생일에 특별한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싶어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 테니. 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 돈은 필요 없어요. 두 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와드리죠. 어떤 걸 원하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성호 씨는 듣는 내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낭만적이시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달 동안 영수 할아버지는 비밀리에 준비를 진행했다. 민준과 지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댄스홀 밴드와도 여러 차례 미팅을 했다. 8월 15일 아침, 정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생일이긴 했지만 특별히 계획은 없었다. 아이들이 저녁에 온다고 했지만 그것뿐이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영수 할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꽃다발을 건넸다. 빨간 장미 한 다발이었다. 어머, 고마워요. 하지만 이 나이에 무슨 생일 선물이. 당신은 매년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요. 점심을 먹고 영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댄스홀 가요. 오늘요? 목요일도 아닌데. 생일 기념으로 특별히 가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갈아입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댄스홀에 도착했다. 평일 오후인데도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홀 안이 온통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벽에는 정숙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무대 위에는 밴드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생일 파티예요. 곧이어 댄스홀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민준과 지연 가족, 손주들. 그리고 댄스홀에서 친해진 최경수 윤미숙 부부까지. 모두가 박수를 치며 정숙 할머니를 환영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준호와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다. 정숙 할머니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아버지가 2달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민준의 말에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봤다. 영수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를 무대로 안내했다. 무대 중앙에
특별히 마련된 의자에 앉은 정숙 할머니. 밴드 리더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정숙 할머님의 81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할머님이 좋아하시는 곡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첫 곡이 시작됐다. 1964년 히트곡 서울의 창가. 정숙 할머니가 20살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다. 그녀는 놀라며 영수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이 노래를 어떻게? 당신이 좋아했잖아요. 기억해요. 노래가 이어지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0년 전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젊음, 그때의 설렘, 그때의 순수함. 두 번째 곡은 푸른 샹그릴라. 그들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첫 춤으로 춘 곡이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일어나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 곡 추실래요?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나갔다. 영수 할아버지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의 왈츠가 시작됐다. 처음엔 박자가 맞지 않았고 할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꼭 붙잡고 리드했다. 한 소절, 두 소절 지나며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무대 위 노부부는 60년 전 그날처럼 춤을 췄다. 곡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영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할머니를 회전시켰다. 정숙 할머니는 균형을 잡으며 남편을 믿고 몸을 맡겼다. 파킨슨병의 떨림도 나의 무게도 이 순간만큼은 사라진 것 같았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여보, 당신과 춘 첫 춤이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순간이 축복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은 기적 같았어요. 곡이 끝나자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손주들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쳤다. 밴드는 계속해서 1960년대 히트곡들을 연주했다.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샌프란시스코, 테네시 왈츠. 모두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무대에 특별 게스트가 등장했다. 70대 여성 가수 박은주 씨였다. 그녀는 1960년대 활동했던 전설적인 가수로 정숙 할머니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스타였다. 안녕하세요. 정숙 할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숙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박은주 선생님, 진짜세요? 네. 영수 할아버님이 특별히 초청하셔서 왔어요. 오늘 할머님을 위해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박은주 씨가 부른 노래는 사랑의 속삭임. 1965년 데이트 곡으로 정숙 할머니가 임신했을 때 매일 듣던 노래였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다. 분홍색 장미로 장식된 케이크 위에 80일이라는 숫자, 초가 켜졌다. 가족들이 함께 생일 축가를 불렀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초를 불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녁 만찬이 이어졌다.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였고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정숙 할머니는 옛 친구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영수 할아버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정숙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가자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6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오늘 이 춤이 마지막 춤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춤출 거예요. 당신 손이 떨리든 다리가 불편하든 제가 당신을 잡아드릴게요. 우리 함께 춤추며 살아요. 100살까지.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여서 제 인생은 축복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다. 그리고 관객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가운데 마지막 춤을 췄다. 이번엔 테넷이 왈츠가 흘러나왔다. 무대 위 노부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다. 떨림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사랑만이 남았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가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오늘 정말 꿈 같았어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영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0년을 함께 산 사람, 앞으로도 함께 살 사람, 그의 영원한 파트너.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요. 9월이 되자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했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목요일마다 레트로 댄스홀을 찾았다. 생일 파티 이후 정숙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파킨슨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느 목요일 오후 댄스홀에서 두 사람은 최경수 윤미숙 부부를 만났다. 네 사람은 이제 매주 함께 춤을 추는 단짝이 됐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미숙 할머니가 정숙 할머니에게 물었다. 정숙 할머니는 손을 보이며 대답했다. 오늘은 좀 떨려요. 약 먹는 시간을 놓쳤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춤추면 되죠. 네 사람은 함께 무대로 나갔다. 밴드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왈츠에 맞춰 두 커플이 춤을 췄다. 서로를 격려하고 웃으며 즐겼다. 춤이 끝나고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경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두 분도 같이 가실래요? 영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다. 어때요? 우리도 갈까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요. 10월 중순. 네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다. 영수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해 렌터카와 호텔을 예약했다. 3박 4일 일정의 여유로운 여행이었다. 첫날은 서쪽 해안을 둘러봤다. 협재 해수욕장의 에메랄드빛 바다, 한림공원의 아열대 식물들, 그리고 비양도가 보이는 카페에서 마신 따뜻한 커피. 정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저녁에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흑돼지 구이를 먹었다. 네 사람은 소주 한 잔씩을 들고 건배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럼요. 100살까지. 둘째 날은 동쪽 해안으로 향했다. 성산일 출봉을 올랐는데 정숙 할머니는 중간쯤에서 숨이 차서 멈춰야 했다. 영수 할아버지가 부축하며 천천히 함께 올랐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미안해요. 제가 짐이 돼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정상에 올랐을 때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다.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우도.
네 사람은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오후에는 섭지코지를 산책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억새가 물결치듯 흔들렸다. 정숙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여보, 우리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니까요. 셋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미숙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된 것이었다. 급히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정숙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오늘을 즐기는 게 중요해요. 경수 할아버지가 미숙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면 될 거예요. 네 사람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서로를 꼭 안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두 분도요. 다음 주 목요일에 댄스홀에서 봐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여행 사진을 봤다. 행복한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좋은 추억 만들었네요. 그래요.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요.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다. 정숙 할머니는 감기에 걸려 일주일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간호하며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줬다. 여보, 당신이 쓰러지겠어요. 좀 쉬세요. 괜찮아요. 당신 나으면 제가 쉴게요. 일주일 후 정숙 할머니가 회복했다.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영수 할아버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에 나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춤을 췄다. 거실에서 음악도 없이 그저 서로를 안고 천천히 흔들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2월이 되자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였다. 민준과 지연은 부모님을 모시고 명동으로 나갔다. 6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곳. 여기 많이 변했네요. 그래도 공기는 그대로예요. 내 식구는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족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에는 을지로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영수, 할아버지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살까지 살아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정숙 할머니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파킨슨병도, 나이도, 모든 게 무의미했다. 이 순간이면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찬바람이 불었다. 여보,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잠깐만요. 별 좀 보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60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별을 봤다. 그때의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알았다.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아름다울 거라는 것을.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새해가 밝았다. 2025년 1월 1일.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여 먹었다. 올해로 할아버지는 83, 할머니는 81.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다. 올해는 어떤 소원 빌었어요? 당신이랑 건강하게 지내는 거요. 당신은요? 저도 똑같아요. 아이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세배를 했다. 민준과 지연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고 손주들은 큰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떡국을 먹으며 새해 계획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중학교 입학을, 서연이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올해 뭐 하실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영수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할머니랑 춤추는 거지. 매주 목요일마다.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 같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래요. 모두가 웃었다. 정숙 할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아라. 1월 중순. 영수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민준아, 아빠가 댄스 레슨을 좀 받고 싶은데. 댄스 레슨이요? 왜요? 어머니를 더 잘 리드하고 싶어서. 전문가한테 배우면 더 안전하게 춤출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감동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를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가 대단했다. 그는 댄스 강사를 수소문해 일주일에 2번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게 주선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영수 할아버지는 댄스 학원을 찾았다. 강사인 30대 여성 이지은 씨는 할아버지의 열정에 놀랐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배우시다니. 아내를 위해서요. 제가 잘 리드해야 아내가 안전하니까요. 지은 씨는 정성껏 가르쳤다. 기본 스텝부터 회전, 딥까지. 영수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배웠고 집에서도 혼자 연습했다. 한 달 후, 목요일 댄스홀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영수 할아버지의 리드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안정적이 됐다. 정숙 할머니는 놀라며 물었다. 당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비밀이에요. 두 사람의 춤은 이제 홀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다른 손님들도 춤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주인 김성호 씨도 감탄했다. 할아버지,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아내를 위해 노력했어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영수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루프탑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저녁 6시.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최상층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빨간 장미가 놓여 있었다. 여보, 이런 데까지 올 필요 있었어요? 당신은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60년을 회상했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우리 참 많은 걸 함께 겪었네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겪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다. 무대에 색소폰 연주자가 등장해 테네시 왈츠를 연주했다.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춤춰요. 여기서요? 사람들이 보는데. 괜찮아요. 우리끼리 추는 거예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중앙에서 조용히 춤을 췄다.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촛불 아래에서 노부부는 영원한 사랑을 춤으로 표현했다. 3월이 되자 봄이 찾아왔다. 영수 할아버지는 마당에 정숙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다. 장미, 튤립, 수선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이 꽃들처럼 우리도 계속 피어날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봄은 매년 오잖아요. 우리 사랑도 계속될 거예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레트로 댄스홀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 김성호 씨가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를 무대로 불렀다. 오늘 특별한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 댄스홀에서 평생 사랑 부부상을 제정했는데요. 첫 번째 수상자는 바로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놀라며
무대로 올라갔다. 성우 씨가 트로피를 건네며 말했다. 두 분의 사랑은 저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60년 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오신 것, 그리고 파킨슨병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춤추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받았다. 영수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받을 상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계속 춤출 수 있었어요.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밴드가 테네시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마지막 춤을 췄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춤은 계속될 것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이 함께하는 한 영원히. 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포옹했다.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나이도, 질병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트로피를 놓았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트로피를 보며 정숙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잘 살았죠? 최고로 잘 살았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영수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60년 전 정숙 할머니가 쓴 편지였다. 결혼 전 그녀가 집으로 보낸 편지였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세월의 바랜 잉크로 쓰인 글씨들. 영수 씨,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댄스홀에서 당신과 춤췄던 그날이 계속 떠올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60년 전의 사랑이 여전히 생생했다. 아니, 지금이 더욱 깊고 진했다. 정숙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여보, 왜 그래요? 당신 편지요. 60년 전에 쓴. 할머니는 편지를 보고 수줍게 웃었다. 그때 참 순진했네요. 지금도 순진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옛 편지들을 함께 읽었다. 연애 편지, 결혼 후 주고받은 편지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쓴 편지들. 60년의 이야기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후에 민준과 지연이 방문했다. 그들은 부모님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다큐멘터리 제작사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큐멘터리? 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 당연하죠. 요즘 시대에 60년을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민준이 설명을 이었다. 제작사에서는 두 분의 일상, 댄스홀 가시는 모습, 가족들과의 시간 등을 담고 싶대요. 물론 강요는 안 할게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정숙 할머니는 망설였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다. 특히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모습이 찍히는 게 싫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보는 게 어때요? 파킨슨병을 앓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볼게요. 5월부터 촬영이 시작됐다. 다큐멘터리 감독과 촬영팀이 두 사람의 일상을 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손질하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댄스홀에 가는 모습.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담았다. 정숙 할머니가 약을 먹는 모습,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리는 모습,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도와주는 모습. 어느 날 촬영 중 감독이 질문했다. 할아버지, 60년 동안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오늘도 당신 곁에 있기로. 그렇게 60년이 쌓인 거죠. 할머니는요? 정숙 할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게는 이 사람이 전부예요.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이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거죠. 촬영팀 모두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6월 중순, 레트로 댄스홀에서의 촬영이 있었다. 이날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최경수 윤미숙 부부를 비롯해 댄스홀 단골들이 모두 참석했다. 밴드가 테넷이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영수 할아버지가 정숙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지막 춤 추실래요? 마지막이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오늘의 춤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무대로 나가 춤을 췄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고, 오직 둘만의 세계에 빠졌다. 느린 왈츠, 부드러운 회전, 그리고 포옹. 정숙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다. 음악이 그들을 감싸고 사랑이 그들을 채웠다. 한 곡이 끝나고 영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과 춘 첫 춤이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도 행복할 거예요. 이건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래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는 계속 춤출 거예요. 100살까지. 아니, 영원히.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카메라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았다.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7월 다큐멘터리 60년의 춤이 방송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봤고 소셜미디어에는 감동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오래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희망을 얻었어요.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는 갑자기 유명인이 됐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주 목요일 댄스홀을 찾았고 매일 저녁 거실에서 춤을 췄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봤다. 여름밤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춤출 수 있을까요? 영원히요. 몸이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춤출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과 함께여서 제 인생은 축복이었어요. 저도요.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60년 전 첫 만남의 그날처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설렜다. 영수 할아버지가 일어나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 곡 추실래요? 음악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마음속에 음악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마당에서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춤을 췄다. 떨리는 손도 불편한 다리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웃집 창문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린 손주를 아는 할머니가 아이에게 속삭였다.
저게 진짜 사랑이란다. 나이가 들어도 아파도 함께하는 거야.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의 왈츠는 계속됐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떨리지만 아름답게. 그들의 춤은 마치 인생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마침내 춤을 멈췄다. 서로를 꼭 안은 채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내일도 춤춰요. 당연하죠.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함께하는 한 계속.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그들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60년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흔적. 별은 여전히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테네시 왈츠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들렸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는 사랑의 멜로디.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영수 할아버지와 정숙 할머니의 춤은 계속될 것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이 함께하는 한 영원히.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나이도, 질병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으니까.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왈츠는 끝나지 않으니까.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